HPV 매니지먼트에서 이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혈압도 문제지만 이 고혈압도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고혈압도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이 하이퍼텐션은 보통 이제 그 엔도지니어스한 이 교감신경의 스티뮬레이션이나 이 저체온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이제 SBR의 증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고혈압입니다. 물론 이제 플로우가 너무 과도하게 가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바소 다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이퍼텐전을 이제 치료하기 전에 뭐 글리세닌이라던가 뭐 소디움 나이트로프로사이드 아니면 니카디핀을 이용을 해서 이 적절한 마취가 이제 보장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절한 마취가 이제 보장이 이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마취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깨고 혈압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되고, 뭐 에올틱 캐놀라의 이제 말 포지션, 이거 어떤 위치의 변화로 인한 이제 이 아티팩처란 이제 하이퍼텐전 또한 이제 이것도 제외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인 뭐 캐놀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 정상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캐놀레이션이 잘못되어 뭐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 치해순환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기계적으로 뭐 캐놀레이션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위치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 되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해결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뭐 하이퍼텐전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퍼퓨전에 대한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정상 이하로 감소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 하이퍼텐전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 참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병원에 그러니까 수술을 지원을 나가서 이제 근데 저보다 한참 이제 엄청 높으신 이제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수술을 하는데 혈압이 이제 너무 높으니까 플로우를 뭐 카디악 인덱스 1.0도 안 되게 주어서 이 혈압을 뭐 70에서 80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밀리미터 머큐리인데 민으로. 그러다가 또 플로우를 줄여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또 뭐 이때 또 약을 또 줍니다. 그때 혈압이 떨어지니까 뭐 페닐네프린을 거의 한 바이알을 그냥 거의 한 바이알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를 한 바이알을 줘버리니까 갑자기 혈압이 또 250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또 플로우를 거의 안 가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분을 반복을 하고 나서 이제 AB제를 나갔는데 이 엑소시스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참 희한한 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플로우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 혈압을 뭐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플로우를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낮추고 갑자기 또 너무 많이 상승시키고 이런 식의 그 혈압 교정은 이렇게 환자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정상적인 이제 카디악 아웃 이 펌프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이 혈압이 낮은 상태면 플로우를 좀 더 올려서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뭐 약을 써서 좀 내린다든가 이래야지, 플로우 자체를 낮춰서 정상 이하로 낮춰서 유지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 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혈압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사이드로 잡혀 있는 클램프의 적용이라던가 이 릴리즈를 포함한 모든 이제 에올틱 크로스 클램프의 이 매니플레이션, 어떤 조작 등은 이 하이퍼텐전 상태에서는 이제 피해야 합니다. 높은 상태에서 ACC를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ACC 온을 하기 전에 보통 플로우를 상당히 많이 낮춰서 이 혈압을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ACC 온을 시행을 해야지, 너무 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ACC1을 실행을 해도 문제가 되고, 혈압이 너무 높은 상태인데 ACC 어프를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ACC1이나 이 에올타를 잡는 이런 그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이제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이제 동맥 이제 혈관 확장보다 이 정맥에 더 많이 작용하는 이제 퍼스트라인 드러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그 혈압을 올리는 것 중에 대부분 이제 소동맥이라던가 이런 데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혈관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동맥이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이제 거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혈압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맥에 작용하는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 이런 것들은 이 정맥에 있는 혈액을 이제 아래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 혈압이 올라가면 이 리저버의 이게 볼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아마 많이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원인들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만으로도 이제 부족을 하면 이제 나이트로프로스타이드가 이제 더 강력하게 되고, 이제 니카디핀의 경우에는 어떤 액션과 업셋, 어떤 상쇄 이런 것들에 대한 듀레이션이 더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을 해서 그 이제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 히모다이나믹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CBP 센트럴 이제 비너스 프레셔와 관련돼서 이 비너스 드레니지가 CPB 과정에서 이 비너스 드레니지가 이제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CBP는 적정한 경우에는 이제 CBP가 낮아야 됩니다. 0에서 뭐 이렇게 더 0에 가깝죠. 보통 다 0에 가깝게 유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CBP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 중에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너스 드레니지가 좋지 않으면 계속 CBP가 이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니면 이제 캐놀라 사이즈가 이 작은 게 들어가서 위치는 괜찮은데 이 캐놀라 사이즈가 이 그 환자의 전체 카디악 아웃풋보다 작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CBP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알 캐놀라나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 아트리알 캐놀라에서 만약에 플로우 분당 4000ml를 줬다고 하면 이 비너스 캐놀라도 분당 4000ml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제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트리알 캐놀라는 4000을 주고 있는데 비너스 캐놀라 사이즈가 작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서 4000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CBP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서전에 의해서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캐놀레이션 상태에서 제일 먼저 바이패스를 진행함으로 인해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드레인이 이 환자에서 CPB를 운영을 스타트하고 나서 이 드레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드레인의 파악은 이 리저버의 볼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리저버가 만약에 볼륨이 이 정도가 있는 거하고 이 정도가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드레인이 많이 되냐 그러면 뭐 이게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볼륨이 적은데도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데도 볼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결국에는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전체 환자의 체액량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뭐 판막 질환이 있다거나 이 체액을 많이 가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정상일 수 있고 이게 정상일 수 있고 이게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는 리저버의 레벨만 가지고 확인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 양에 따라서 드레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환자의 체액량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국 환자의 체액량의 변화는 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체액이 이제 증가를 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지는 많이 설명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체외순환에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일례로 뭐 AR이 심한 환자인데 뭐 드레인이 잘 되는 조건이 뭐 CBP가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A라인 웨이브가 플랫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질병 자체를 모르고 AR이 상당히 심한데 A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어틱 밸브에서 볼륨이 바로 LB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리거지테이션으로 해서. 그럼 이제 심장에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이 시스톨릭에는 이젝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드레인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하나의 어떤 그 스팟만 가지고 ABG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순서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하나의 스팟만 가지고 봤을 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최선한 과정에서 항상 그런 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이 어느 한 지점에서만 쳐다봐서는 그게 그 현재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땐 좋아 보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나빠질 경우도 있고 이 한 스팟에서 봤을 땐 이 랩은 별로 나쁜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에만 꽂혀서 이렇게 쳐다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드레이니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드레인이 안 되면 이 체유순환에서 이 CPB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제 환자는 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비너스 드레이니지는 이제 이 오퍼레이팅 테이블의 높이를 이제 높여서 이 심장과 비너스 리저버의 이제 그라디언트 이 하이드로스타틱 어떤 이게 그라디언트 뭐 센티미터 이제 H2O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높이를 더 높게 해서 이제 증가시킴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런 낙차도 아니고 이 튜빙 안에서 이제 혈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없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비너스 리저버의 이제 석션 이제 뭐 BAB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백큐움을 사용을 해서 이 백큐움의 사용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고 거의 뭐 루틴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계속 루틴하게 거의 사용되고 있는데 뭐 3, 4, 4, 6이라던가 이런 투스테이지 이 투스테이지 비너스 캐뉼라 사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뭐 이 SBC나 IBC에 각각 사용되는 이제 바이카발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때는 거의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를 보통 열어야 되는 수술들 만약 공기가 많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에어락이 이 형성이 되게 되면 드레인을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큐움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항상 옆에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용도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 바이카발이라던가 이런 수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틴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레인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형회로 이 소형회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캐놀라의 뭐 사이즈도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럼으로 인해서 뭐 캐놀라의 사이즈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드레인의 그 내추럴하게 드레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VAB들을 사용을 해서 드레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뭐 미니마 인베이시브 하면서 보통 피모랄이나 주글라 베인에 보통 캐놀라를 해서 SBC와 이제 IBC 역할을 대신을 하게 되는데 워낙에 이제 미니말로 그 인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캐놀레이션을 이 안에다가 할 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모랄 캐놀라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백큐움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제 정상적인 드레인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피모랄 비너스 캐놀레이션에서는 이제 백큐움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뭐 드레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드레인이 안 된다는 거는 펌프 플로우 자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뭐 CPB는 좀 그 영향이 덜한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드레인이 안 되면 플로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이 센트리퓨갈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CPB는 중간에 리저버가 있죠. 뭐 플로우는 줄 수 있습니다. 뭐 정상으로 계속 물을 줘가면서 드레인이 안 되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는 근데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드레인이 안 되면 CPB도 이 결국에는 환자한테 이제 이데마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CBP 측정값이 뭐 VABD를 사용을 했을 때 뭐 VABD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뭐 해봐야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나올 텐데 0 정도만 돼도 0에서 뭐 5 사이 이하로 떨어지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 백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 이럴 때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백큐을 줄여야 됩니다. 이때는 이게 너무 과도한 이제 흡착, 익세시브한 이제 그 석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혈액 손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BP는 이제 로우 레인지가 낮습니다. 0에서 뭐 많아야 5 일반적으로 뭐 5 정도 되는데 보통 5가 정상이죠. 뭐 많아야 10, 뭐 이런 이 정도인데 이 이런 측정 오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레인지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트리알 라인은 좀 넓죠. 네, 이런 측정 오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뭐 트랜드듀서와 이 라이트 에이티리움 사이에 이제 이 하이드로스타틱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에 매우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저 CBP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뭐 아닌지는 꼭 그 체외순환사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위닝 단계라던가 이런 단계에서 그 잘 확인을 해서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CBP를 측정하는 이제 카테터가 이제 라지 센트럴 베인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서지컬 테이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스네어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그래서 정확한 그 값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주의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제 어떤 뭐 이런 뭐 캐놀레이션의 위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포지션이 좋지 않거나 어떤 캐놀라 사이즈가 작거나 이런 것, 기계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서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